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엔벨로프의 개념이랑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걸 갖다가 두 개를 연달아서 하는 이유는, 자, 어제 볼린저 밴드를 배웠잖아요. 그쵸? 볼린저 밴드를 우리가 배웠어요. 볼린저 밴드를 갖다가 지금 없앴는데, 여기서 이제 지표를 겹치기를 해가지고, 지표 겹치기를 해서 볼린저 밴드를 합니다. 어제 설명을 해드렸죠. 자,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해서 놓으면 위아래 상단선과 하단선이 이렇게 나오고, 이 상단선과 하단선의 움직임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저점에서 올라오는 포인트, 여기가 매수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엔벨로프라는 것도 보조지표로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내일 조건시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조건식은 나옵니다. CCI도 나오고 몇 가지가 더 나오거든요. 그 MACD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일목균형표까지 쭉 그냥 교육하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없애고요. 여기다 지표 겹치기 하고요. 지표 겹치기에서 엔벨로프라고 영어로 치시면 돼요. 엔벨로프가 봉투죠, 봉투. 그죠? 엔벨로프가 우리가 얘기하는 봉투라는 겁니다. 왜 봉투인지는 보면 알아요. 지금 보시면, 자, 엔벨로프는 여기에서 보면 중심선이 있고요. 중심선이 있고, 위에 상단선이 있고, 하단선이 있습니다. 얘는 지금 움직이는 게 보면 일정해요. 그쵸? 일정해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을 갖다가 보시면 지금 퍼센트는 6%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어리드는 20으로 잡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20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선을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 6%를 해서 뭐 정확하게 보실 거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가 이동평균과 이동평균선의 그 퍼센트 선이 함께 그리는 거를 갖다가 평균으로 잡아서 올리는 거다. 뭐 요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N%는 저항선으로 해서 얼마를 본다. 요렇게 보는데 실제적으로 엔벨로프 같은 경우는 요거를 조금 늘려가지고 10%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6%를 보면 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한데, 요거 엔벨로프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해서는 수치를 잘 안 건드리는데, 엔벨로프 같은 경우는 10%를 찍어 놓으면 훨씬 더 저점에서 올라오는 포인트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벨로프,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볼린저 밴드랑 마찬가지로 중심선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20선이 있으면. 그리고 저항선을 갖다가 조금 더 위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지지선을 갖다가 밑에다 놓는데, 요것도 조금 더 두껍게 지지선도 2P로 해서 놓고, 이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위에 상단선과 하단선, 중심선을 기반으로 해서 똑같은 퍼센티지로 움직임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볼린저 밴드 지표 겹치기. 자, 볼린저 밴드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볼린저 밴드는 위아래 줄어들었다 늘어들었다 줄어들었다 늘어들었다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죠. 그쵸? 근데 실제 엔벨로프는 일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울퉁불퉁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일정한 퍼센트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하는 것도 그렇고, 이 정고를 돌파할 때, 그냥 신고 쳤을 때, 그죠? 고점을 돌파할 때 저항선이죠. 이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도 꽤 세게 움직임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지선에서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매매 방법은 똑같아요. 매매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보면 이 범위 안에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죠? 이 범위 안에 거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실제적으로 엔벨로프 상에서 매매를 하는 포인트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어디다 사용하느냐? 급등 급락주를 사용하시면 돼요. 급등했다 급락하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건 신규주들이기 때문에 아직 20선이 안 나와서 안 뭐한 거고, 여기서 보면 밑에 바닥선을 갖다 뚫고 올라오면, 그쵸? 바닥선을 갖다 뚫고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별로 안 나왔네. 여기서 지금 올라왔네요. 자, 지금 보면 한국금융지주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여기서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잡는 겁니다. 밑에 하단선으로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급등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매매를 하시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보면 얘네들이 박스권 10%로 잡으면 너무 안 나온다. 그냥 요거 6%로 잡을게요. 원래대로 6% 잡을게요. 그게 더 낫겠네요. 10%로 해놓으면 저는 이제 좀 여유롭게 보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요런 거 걸리는 거 있죠. 여기서 걸리는 거는 지금 6%가 맞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얘가 찍고 올라오는 포인트, 얘가 찍고 올라오는 포인트,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쭉 올라오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쵸? 그래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바닥 찍고 올라오는 것들, 요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폭이 이 변동폭에 대해서, 변동폭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작게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변동폭이 없는 종목들은 이 안에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얘는 여기 밖으로도 나오고 다시 움직임 나오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데 이 밑에 하단선을 갖다가 뚫고 올라오는 포인트.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아까 중심선이 있고요. 중심선이 있고요. 위에 상단선이 있고요. 상단선이 있고, 아이고. 얘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상단선이 있고 밑에 하단선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 하방으로 빠졌다가 올라오는 포인트, 여기가 매수 포인트고요. 여기가 매수 포인트고 여기가 1차 목표, 여기가 2차 목표. 그죠? 1차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여기 왔을 때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버티겠다 그럼 여기 왔을 때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를 갖다가 만약에 강하게 돌파하면 더 많이 가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종목이 이 위에 상단선을 갖다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는 몇 번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 땡큐 하면 먹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얼마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보통 여기를 갖다가 이 상단선을 갖다가 목표로 삼는 게 훨씬 더 낫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6%를 하든 10%를 하든 여러분들이 퍼센트를 갖다가 조금 더 조절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매수를 여기서 하고 여기서 1차 매수 포인트로 잡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 2차 목표 잡으시면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 1차 매수 목표를 잡으신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 1차 목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벨로프나 볼린저 밴드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근데 실제 약간 좀 다르죠. 뭐 다른 종목, 다른 보조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일목균형표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기준선, 그 다음에 평균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거를 갖다가 잘 이용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실제적으로 뭐 우량주들은 여기 6% 정도 걸면 아마 대체적으로 다 걸릴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자 현대제철도 여기서 올라올 때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우량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안에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 퍼센티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내일은 이제 조건식으로 해서 이 종목들 잡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모두 성찰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오늘은 엔벨로프 개념이랑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두 성찰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엔벨로프 조건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에게 엔벨로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쵸? 예, 여러분들이 이제 엔벨로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표 겹치기로 들어가면요. 겹치기로 해서 엔벨로프라고 해가지고 해놓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는 원체 세게 움직이는 종목에서 이 밖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6% 한 좀 세게 움직이는 종목, 우량주는 6%로 보시면 되고요. 좀 세게 움직이는 종목은 10%로 봐도 충분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는데 실제 중심선은 20선이랑 똑같죠. 그래서 얘네들 기준이 20일 이평선이에요. 20일 이평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엔벨로프를 잡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렇게 20선 위에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임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20선 위에, 그러니까 엔벨로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포인트, 밑에서 올라오는 포인트를 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당장 이 하한선을 갖다 뚫고 올라오는 것들 있죠. 하한선을 뚫고 올라오는 요런 포인트, 요 포인트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자,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조건식은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갖다가 많이 알면 알수록 종목을 걸러내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할 때 지난번에 여기 기술적 분석에 보면 여기에 이제 채널 지표 있고요. 채널 지표, 변동성 지표 있는데 채널 지표에 엔벨로프가 있어요. 그쵸? 엔벨로프 지난번에 볼린저 밴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엔벨로프에 보면 돌파가 있어요. 그쵸? 기준선 돌파. 자, 기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20선으로 본다고 그랬죠? 20선으로 보고요. 퍼센트는 아까 10%로 본다? 그럼 10%로 보시고 6%로 본다? 그럼 6%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봉정 기준, 종가가 엔벨로프 하한선을 갖다 상향 돌파하는 거. 요러면 끝나는 거예요. 요 조건식 하나면 끝나고 이제 요거를 갖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만한 것들이 있으면 보는 거죠. 지금 보면 30종목이 올라왔네요. 지금 엔벨로프 중심선 20선을 기준으로 하고 퍼센트는 1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간은 20에 맥 요거는 1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 나오는데 오늘 올라온 종목, 자, 대동이라는 종목이 저점에서 뚫고 올라왔죠. 그죠? 그 다음에 덕성 우선주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삼성건조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한솔피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여기요. 웰바이오텍도 오늘 살짝 저점 찍고 올라왔고요. SC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한일단조, PM풍량 같은 종목들이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그렇고요.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그렇고, 엔벨로프도 그렇고, 볼린저 밴드도 그렇고, 전부 다 이 하단선에서 걸리는 것들은 전부 다 뭐죠?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길게 보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매매 잘 안 하고 급등주 안 하고 그냥 길게 보겠다.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뭐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 찍고 올라오고요. 쌍바닥 찍고, 지금 차트를 보면 거의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종목이죠. 그죠? 프롬파스트 빠지다가 올라왔던 종목, 솔고바이오는 오늘 세게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애니능률, 윤석열 쪽도 이제 올라올 때가 됐나 보네요. 차트가 쌍바닥을 찍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요런 것들이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면 저점에서 세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에 있는 종목을 고르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만 잡으면 수익 내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쓸만한 걸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시세 분석에서 가격 조건에서 주가 등락률을 올라오는 종목만 보는 게 좋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조금 터지는 것들, 거래량도 여기가 아니라 이거죠. 거래량도 대충 한 하루에 한 10만 주 이상 터지는 걸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 종목 중에서 내일 먹을 만한 종목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쵸? 여기 보면 주가 등락률을 갖다 1%로 하는 거는 플러스 난 종목들, 마이너스 종목은 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을 10만 주 이상 터진 거, 100만 주인가요? 10만 주죠. 10만 주 이상 터지는 거는 우리가 매매를 할 만한 종목들. 너무 거래량 적은 거는 매매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을 고르는 겁니다. 요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서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랑 그 다음에 엔벨로프는 비슷해요. 아까도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 수치에 따라서 얘기가 틀려집니다. 지금 엔벨로프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볼린저 밴드를 하면 여기서 지표 겹치기로 해가지고 볼린저 밴드를 하면, 자, 볼린저 밴드를 해버리면 볼린저 밴드 진폭은 훨씬 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색깔이 같아서 그런데 얘를 갖다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하면 상한선을 초록색으로,
그 다음에 하한선을 뭐 보라색으로, 주황색으로. 자, 그러면 얘네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면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을 때 횡보를 할 때는 비슷비슷해요. 그쵸? 횡보를 할 때 비슷하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위치가 서로 좀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얘네들의 움직임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엔벨로프도 사용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갖다가 더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엔벨로프도 그렇고 볼린저 밴드도 그렇고 저점에서 종목 잡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챙기는 그런 자리 잡는 데는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MACD의 설정법과 매매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ACD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설정해서, 그러니까 HTS에 켜놓고 보는 그러한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조지표를 보면 이러한 봉 차트 형태죠. 그쵸? 봉 차트 형태인데 여기다가 이제 MACD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지표 겹치기 추가죠. MACD는 MACD입니다. MACD 딱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라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라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네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실제 위아래가 전부 다 같은 이슈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MACD 제로 가격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보기에는 이뻐 보이죠. 그쵸? 이뻐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MACD 설명을 한번 보면 MACD는 단기 지수 이동 평균 값에 장기 지수 이동 평균 값을 뺀 차이를 갖다가 두 사이를 갖다가 보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띄워서 보면 숏이 있고요. 12, 그 다음에 롱이 26이고요. 시그널이 9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 여기서 나오는 MACD의 표가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숏, 그 다음에 롱,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시그널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얘네들 움직임 나오는 거 오실레이터죠. 오실레이터는 실제적으로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예,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데 눈에 딱 띄기 때문에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MACD 선 위에 보면 위에 주황색 선, 그 다음에 시그널 보라색 선, 이 두 가지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표 값이 숏, 롱, 그 다음에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 이 숫자는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디폴트 값을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디폴트 값을 그냥 쓰시면 되고 얘네들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 26이면 한 달이고요. 요거는 지금 2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이렇게 디폴트로 설정한 값을 갖다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변형하겠다면 변형해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라인 설정을 MACD 선이 있고요. 주황색 선이죠. 이 주황색 선을 갖다가 조금 더 두껍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선을 갖다 보라색 선인데 요걸 좀 두껍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포인트는, 상승하는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포인트가 얘네들은 매수하는 포인트입니다. 보이시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예요. 여기서 지금 올라왔던 매도 포인트는 한참 뒤에지만은 어쨌든 지금 양에서 음으로 떨어지는 포인트, 여기가 바로 매도 포인트입니다. 쭉 계속 하방으로 빠지다가 여기서 다시 제로에서 올라오는 포인트가 여기가 매수 포인트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난번에 MACD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제적으로 얘 같은 경우도 위아래 음량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서 보면 계속 나오는 거는 계속 얘네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여기서도 나와요. 다이버전스라는 건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봐야 되지? 다이버전스, 요 부분이 다이버전스 나오겠네요.
지금 지표는 좀씩 올라오고 있는데, 지표는 좀씩 올라오는데, 지수는 계속 떨어질 때, 이때 우리가 보통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MACD를 딱 사용을 한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오실레이터라는 거를 갖다가 보시면 돼요. 그죠? 오실레이터를 갖다가 가만히 열어놓고 보면, 자, 얘네들이 보면 쭉 하방으로 빠지다가 싹 올라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 포인트 있죠, 여기. 최저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최저점이 지나서 요 1분, 2분, 그러니까 분봉 하나, 둘 사이에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최저점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쭉 올라오다가 쭉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보면 여기서 있죠. 자, 최대봉이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서 살짝 올라오다가 다시 빠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아마 매수를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봤을 때는 한 50% 이상, 마이너스 50%,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0% 정도, 마이너스 50 이하, 이게 퍼센트인가요? 잠깐만. 이 숫자가 퍼센트인가요? 한번 볼까요? 기준선이 있는데 이 기준선에 대한 얘기가 없네. 기준선 0의 교차. 요거는 뭔지 모르겠다. 대충 자, 50 정도를 갖다가 기준선으로 잡아놓고 요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쫙 빠지다가 올라오는 요 포인트를 갖다가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최저점에 잡는다고 얘기하는데, 얘네들도 보면 최저점에 잡았다가 다시 올랐다가 또 빠지죠. 근데 여기서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얘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죠? 얘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얘네들의 간격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즉, 얘네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얘네들 둘 사이에, 그러니까 그 MACD 선과, 그죠? MACD 선과 MACD 선, 빨간 선, 요거 있죠? 요거. 요 빨간 선과 요 파란 선, 그러니까 보라색 선, 요 그 시그널 차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 사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계속 올라오는 건데, 주가 입장에서는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반대로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후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쭉 이렇게 음봉에서 올라오다가 딱 0이 되는 포인트. 여기 다시 갔다가 0이 되는 포인트. 여기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음에서 양으로 돌파를 할 때 이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 좀 우량한 종목으로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로 한번 해볼까요? 자, 삼성전자로 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여기서 매수를 해야겠죠. 지금 매수하는 포인트는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거.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포인트.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계속 양으로 빠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0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매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요 포인트. 그래서 MACD도 스토캐스틱 슬로우처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요렇게 펼쳐놓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MACD를 딱 이렇게 펼쳐놓으면 왠지 멋있어 보이죠. 솔직히 제일 멋있는 거는 일목균형표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목균형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일목균형표가 제일 멋있어요. 화려하죠. 엄청나게 화려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일목균형표를 매매할 때는 복잡하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음에서 양으로 넘어갈 때 요 포인트겠죠. 그죠? 그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벨로프도 마찬가지지만은, 엔벨로프란다. 스톡패스 슬로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요것도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만, 이건 뭐 조건식만 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요것도 먹을 게 꽤 많아요. 아시겠죠? 간단하겠죠? 기준선, 제로선을 갖다가
돌파하는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숙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렸잖아요. 어디서 봐야 되는지. 그래서 조건식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기준선, 이 최고 최저점을 갖다가 그러니까 아까 그 50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최저점에서 잡는 거는 의미 없고 기준선을 갖다가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양에서 음으로 만나는 포인트. 그죠? 양에서 음으로 만나는 포인트. 요 포인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매수 자리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건식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강의는 월요일 날 해드리겠습니다. 자, MACD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정을 해드렸죠. 보조지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조지표를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데 보조지표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주지표 있죠. 메인 지표. 이 메인 지표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보조지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메인 지표, 그러니까 주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보조지표도 바뀌어버립니다. 아시겠죠? 모든 보조지표는 후행성이에요. 모든 보조지표는 후행성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사드 지표 같은 경우도 후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실제 적용을 하겠지만은 걔네들이 확정이 되는 거는 지난 다음이잖아요. 분명히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분명히 매수야. 여기도 지금 매수 포인트잖아요. 마이너스에서 딱 올라와.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가는 여기서 빠지죠. 그죠? 이게 이제 보조지표의 한계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론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신호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조지표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이 주지표, 이 메인 지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MACD 설정법, 매매법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MACD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선 돌파하는 그러한 조건식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